여성들이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외음부 시스팟을 통해서 오르가즘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질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그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20, 30% 중에서도 또 질 오르가즘을 느끼게 된 경우가 보면은 우연히 우연히 내가 만난 파트너에 의해서 우연히 느끼게 된 여성들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서 오르가즘을 찾아서 느끼는 여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연히 느낀 비율이 전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그 20, 30% 안에서도 노력해서 오르가즘 느끼는 여성에 비해서 그렇게 우연히 신이 주신 우연의 선물처럼 운 좋게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내가 만난 파트너를 통해서 그런 오르가즘 느낀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체 여성의 20, 30%밖에 못 느끼고 그 20, 30% 안에서도 우연히 느낀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했을 때 정말로 알고서 노력해서 몸을 깨워서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질 오르가즘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남자도 적고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해서 찾고자 하는 여성의 니즈도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나 커플 간의 그 성생활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했을 때 그 중요도를 물어봤을 때는 거의 90%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성생활에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했을 때 남성은 몇 프로 정도 만족한다고 할 것 같아요? 남자는 몇 프로? 본인의 그 성생활이 만족스럽다 하는 남성은 70%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샤이님? 남성들은 본인의 성생활에 100%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100%? 통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생활이 부부나 커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90%인 반면에 현재 나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비율은 남성은 9%, 여성은 몇 프로일까요? 남성이 9%래요. 9%, 10%도 안 돼요. 그러면 여성은 몇 프로일까요? 3%? 당연히 남자가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보다 적겠죠? 9% 경제 성장률도 아니고 5%, 여성은 8%래요. 8%.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도 안 되는 여성은 8%, 남성은 9%만이 나의 현재 부부나 커플 간의 성생활에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제가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가즘 느끼는 비율이 적다는 거 이코르 남녀 모두 성생활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충격이죠. 이게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좀 정확도 하고 남자는 의외인데요. 매사가 불만인. 그러니까 남성들이 성에 대해서 뭐 성욕이 강하고 뭐 적극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본인이 만족하는 성생활하는 비율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혼자 자위하면서 막 나 엄청 만족스러운 성생활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리치 여왕님 서로 대화를 하면 만족할 수밖에. 그런데 사실 그 대화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했다가 더 상황만 악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키키님, 하지만 나는 잘하지. 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더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저런 수치가 어떻든 간에, 여자가 오르가즘 느끼는 비율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본인이 빌런인 줄 모르는 분, 주변이나 상대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사를 주시네. 올가즘 표현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표현을 잘 안 한다기보다는 못 느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느껴지면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르가즘을 소크라테스는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내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몸으로 느끼는
그 최고 극치의 절정감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안 하겠어요. 느껴지면 어떻게든 표현이 되겠죠. 우리 상준나님은 현재 73세인데 성을 조금 알았는 거는 한 5년 정도, 이제 성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한 게 5년 정도 되셨다는 거죠. 선생님 유튜브 보고 또 다른 선생님 것도 보면서 직접 실천하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우, 그러시구나. 이제 시대가 이렇게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쉽게 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처럼 막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좀 더 객관화되고 좀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과 정보를 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아는 것 뿐이고 지금 여기 우리 상준남 선생님처럼 본인이 직접 그걸 어떻게 해요? 실천해보고 내 몸으로 체화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변화를 갖는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알기만 하고 정보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삶의 변화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은 지식일 뿐. 젊은 시절에 조금 알았음 조금 더 좋았을 것을 늦었지만 요즘 삶에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가장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죠.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죠? 왜 젊었을 때는 젊음이 너무 당연해서 그 젊음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나서 보니 그때가 정말 예쁘고 멋지고 가장 좋은 시절이었구나라고 아는 거지. 근데 오히려 또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되고 싶고 30대 때는 또 빨리 40대가 되고 싶고 내 인생에 30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써놓은 일기장 보면은 33살 넘어서는 인생이 없는 줄 알더라고요. 뒤에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여성이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라는 거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뭐 쾌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다수 여성이 오르가즘을 못 느낌으로 인해서 성에 대한 어떤 만족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만족과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 결국 어때요? 결혼 생활 내내 그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결혼 생활 내내 섹스는 이 사람하고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한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 내내 계속해서 상대방과 해야 될 텐데 여성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재미와 흥미를 못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섹스를 피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은 계속해서 원하는데 여성은 나는 당신만 좋지 난 좋은 게 없는데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여튼 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욕의 불일치로 인해서 또 갈등이 오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 자신도 정말로 막 느끼고 싶은 여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뭐 자유하거나 이렇게 할 때 느끼는데 막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못 느낀다. 그러면 또 그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또 아쉬움과 그런 게 또 오겠어요. 그래서 그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예 없는 거를 막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여성의 몸 안에 그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신경계라든지 감각은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만 제대로 버튼을 눌러서 자극을 해주면 어떤 여성이든지 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성이 그렇게 만족한 성생활을 하면 그 만족된 질을 통해서 남성도 더불어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만족감과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정말 뭐 불감증이라든지 오르가즘 장애가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 어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떤 여성이든지 다 질을 통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의 차에 의해서 그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 좀 다를 뿐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도 그 몸이 깨어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마음에 그 문을 여느냐 닫느냐 포기하느냐 시도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여성이
노력하고 파트너와 같이 훈련하면 오르가즘은 자연스럽게 다 느낄 수 있다라는 되게 희망적이지 않나요? 참 참하게 생기셨네. 오늘 직장 동료가 와이프 무섭다고 하소연하던데 본인은 성욕도 적은 데다 크게 생각이 없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성욕이 폭발해서 덮치다시피 한다네요. 문제는 와이프가 만족을 못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30대 초반이시면 한참 달려야 되는데 이호주님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성생활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던데 의학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내 욕구만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와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정서적으로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당연히 또 육체적으로도 내가 성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즐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몸도 건강하다는 신호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때 우리가 성을 더 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포기한 사람은 다르겠죠. 의학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할 거예요. 뭐 혈류에 대한 문제, 감정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살구님, 51살인데 어린 남자가 안 만나주겠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남자 만나고 싶은데. 요새는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연상 연하 커플도 워낙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연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그 연하한테 매력이 있게끔 느껴지게끔 본인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뭐 50대니까 연하가 안 돼, 40대니까 연하가 안 돼가 아니라 어떤 남성이라든지 나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본인 관리, 매력 어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새는 나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자주 하면 나이 먹어서도 가능해요. 섹스는 운동과 같아요. 뭐 일단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몸으로 하는 어떤 거가 됐든지 몸의 기능이 안 쓰면 퇴화하잖아요. 그죠?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고 근력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섹스도 안 하면 안 할 만큼 퇴화할 수밖에 없어요.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감각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시간 날 때님 부부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성생활 못하면 다른 곳에서 해소될까요? 다른 곳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소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해소라는 것도 배설하듯이 내 욕정만 푸는 거는 저는 진정한 성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이 섹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돈 주고 뭘 사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진정한 만족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키키님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돌아보면 20대는 유전자를 남기려고 남녀가 모두 건드리기만 해도 잘 작동하는 상태라면 30대 중반을 넘어가니 현저하게 상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변이나 라니아님 방송 보면 남자는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원치 않는 걸 보면 DNA에 박힌 원초적인 것이 무서운 듯해요. 키키님 그건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건 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50대 이후에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정말 진정하게 몸이 깨어나서 20, 30대 누리지 못했던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앞자리 세자라 내공이 부족하네요. 살구님 아직 폐경은 안 되었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두려워요.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폐경되면 성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성욕도 이제 저하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게 또 다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폐경이 이제 지금 폐경 이행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성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정말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이 소실되면서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나 그러면서 막 어떤 절박함, 불안감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빨리 좋은 인연 만나셔서
왜 꽃도 그렇게 그런 꽃 있잖아요.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또 늦게 피는 꽃이 있고 또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겨울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 꽃 피고 만개하는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계셨던 상준남님 같은 경우도 70대신데 5년 전부터 성생활을 즐기면서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때가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모르고 가는 분도 허다할 텐데. 맞아요.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올해 68인데 얼마 전부터 관계를 할 때 만나서 샤워를 하거나 침대를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하면 발기가 잘 되지 않아요. 시원한 상태에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가요? 발기라는 거는 결국 혈류가 얼마나 빨리 모아지고 또 모아진 혈액이 얼마나 잘 묶여서 잠겨져 있느냐가 발기를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들수록 우리 혈관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완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잡아주는 힘이 약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골반 저근육 자체가 좀 약해져서, 그러니까 꽉 잡고 있어, 혈액을 잡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따뜻하거나 이러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 잡아주는 기능이 좀 약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스쿼트라든지 골반 운동이라든지 해서 조금 운동을 해서 근육과 이런 걸 좀 키워주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질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여성들도 어떤 질에 관련된 그 골반에 관련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남성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도 계속해서 오르가즘 느끼고 사정 조절을 잘 하고 발기를 잘 하려면은 여성이 골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남성도 똑같이 골반 운동을 해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골반 저근 같은 경우 저렇게 운동도 내가 직접 하는 운동도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내가 직접 운동하는 게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 웨이브 케어라고 해서 이 골반 저근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방석처럼 이렇게 그냥 깔고 이렇게 앉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깔고서 이쪽 방향 보게 이렇게 깔고 앉으면은 이쪽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여성 같은 경우는 클리토리스와 회음이 닿게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 쪽하고 회음 쪽이, 항문 쪽이 닿게끔 해서 앉으시면은 여기 두 군데에서 이제 파장이 나오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파장이 속 근육까지 진동을 시켜줘서 운동이 되게끔 하는 웨이브 케어라는 운동 기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약하다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전립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밑에 거의 생식기에 관련된 어떠한 게 됐든지 그게 뭐 문제가 됐든 뭐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웨이브 케어의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내가 스스로 하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 PC 근육 운동 같은 경우도 매번 하루에 뭐 1000번, 2000번 하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켜놓기만 하면 10분 자동으로 운동을 해주니까 그냥 깔고 앉아서 뭐 TV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너무 편하게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뒤쪽. 그래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소리가 바뀌죠? 이렇게도 운동되고, 그래서 다양한 모드로 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그냥 깔고 앉으면 저절로 운동 시켜주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저렇게 골반 저근도 운동 시켜주는 기구가 있다라는 거. 방금 소개해 주신 제품은 무슨 용도인가요? 저거는 골반 저근을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저라는 거는 우리 그 골반을 받치는 바닥에 있는 바닥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앞에 있는 치골과 뒤에 있는 미골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연결해주고 있는데 이 근육 자체가 나이 먹으면 얇아져요. 그리고 얇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장기가 이렇게 내려앉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장기가 다 내려앉게 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성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성은 발기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발기를 잘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정을 조절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다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을 조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스쿼트도 하고 PC 근육 운동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매번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막 100번씩, 1000번씩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이제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게 이제 그 부위를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감증이 있어서 감각이 무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이 좀 약간 탄력이 떨어진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실금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여성들한테는 골반 저근을 또 운동시켜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 남성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 골반 저근을 운동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남자들이 소중이가 까딱까딱 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육일까요? 그 근육도 포함이 되죠. 그 근육도.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앞에 치골부터 뒤에 미골까지 전체 받쳐주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이 이렇게 8팔자 모양으로 돼 있고 그 한가운데가 회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정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 볼 때 오줌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근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기된 거를 쫙 잡아주는 것도 그 근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차크라가 뭔가요? 차크라요? 차크라는 그 인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우리 몸에 그 기가 모이는 곳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그 외부의 기운과 내면의 그 기운이 도는 입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차크라마다 그 역할이 있고 그 차크라가 닫히게 되면은 이제 그 기관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외부의 기운과 내 몸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크라는. 동양에서 보면은 이제 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기. 질방귀라는 거는 질에서 소리가 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질이 헐거워서 질방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질의 압력이 세서 질방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방귀를 줄이려면 여성의 질이 좀 더 뭐 탄력을 갖게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질 입구를 더 조이는 힘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질방귀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남성이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질방귀를 줄이려면은 삽입할 때 인앤아웃을 많이 안 하시면 돼요. 막 많이 나왔다, 많이 들어갔다, 막 이렇게 격하게만 안 하시고 오히려 풀 삽입한 상태에서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해주시면은 좀 질방기를 남성의 입장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모래님, 그거는 뭐 꼭 후배위에서 질방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독 이제 후배위 할 때 좀 소리가 많이 나오는 여성도 있긴 하죠. 파트너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미인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자석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듯해요. 그 환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포르노로 배우는 남자, 그다음 뭐죠? 연애소설이었나? 드라마를 통해 배우는 여자?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제목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뭐 공주님, 왕자님은 드라마 얘기고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현실이고. 나이꾼님, 월경 시작 전 성욕구가 넘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꿈님. 생리 시작 전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변화가 많은 때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따라서 생리 전에 혹은 뭐 배란기 때 아니면 생리 후에 이렇게 뭔가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그렇게 성적인 욕구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혹 생리 중 성관계는 괜찮은가요? 생리 중에 성관계 하시는 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생리를 한다는 거는 자궁이 0.1mm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또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이 질에만 있는 거랑 또 그렇게 생리혈을 통해서 자궁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자궁까지 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의 감염이나 이런 거에는 좀 취약한 시기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상태에서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또 손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하실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위생이나 그런 감염은 조금 더 유의하셔서 하시면 돼요.
남자는 섹스 많이 하면 노화가 빨리 온다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관계 할 때 꾹꾹이가 더 좋냐고요?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저 부분인데, 그 꾹꾹이를 해서 좋을 정도의 상태, 질의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무조건 꾹꾹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안쪽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스팟도 얘기를 못했는데, 지스팟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아시나요? 지스팟이 어디 있고 어떻게 자극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래서 그 질 안에는 지스팟만 있는 게 아니라 자궁 입구 앞에도 하나의 더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A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퀴드싹이라고도 하는데, 그 퀴드싹이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지갑의 가장 안쪽,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몸으로 치면은 질의 가장 안쪽, 자궁 경부의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도 지스팟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성이 질 오르가즘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꾹꾹이를 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지만, 거기가 또 개발이 안 된 여성을 또 그렇게 했을 때는 통증에도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서 오히려 여성들이 하고 나면은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복부 통증, 방광염 뭐 이런 거에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꾹꾹이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끔 질의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선행이 돼야 되죠. 후배이 좋아하는데 배 살짝 아픈데 왜 그런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그 부위, A스팟 부위를 무리하게 자극을 줬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 A스팟이 여성 상위를 하거나 저렇게 뒤로 했을 때 자극이 많이 되는 부위거든요. 충분히 거기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너무 빠르고 강하게 그 부위가 자극됐을 때 배가 아파요. 왜냐면은 그 자궁이라는 그 곳과 방광이라는 방광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배가 방광신경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근육신경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좀 더 부드럽게 천천히 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돼요. 강하고 세게가 아니라. 애널잭 궁금해요. 애널잭은 말 그대로 애널로 하는 게 애널잭이에요. 그런데 애널로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아요. 그죠? 하기 전에 관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콘돔도 사용해야 되고, 또 하고 나선 절대 질에다 삽입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호응해주고 오케이 했을 때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의사분은 위생상 안 좋다. 또 어떤 분은 깨끗이 씻고 하면 괜찮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성행위라는 거는 사실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막 나는 뭐 여기 균 있을까봐 막 병 걸릴까봐 못하겠어, 안 하겠어.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명의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런 질병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뢰와 지속적인 한 명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죠. 애널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구멍 주변에는 신경이 많아요. 우리도 코 후비면서도 쾌감 느끼고 귀 후비면서도 귀가를 좀 느끼는 것처럼 질뿐만 아니라 항문 주변에도 그런 신경들이 있어요. 다만 항문이라는 거는 구조 자체가 무언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변이 나오게끔 만들어지게끔 근육이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이제 넣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경과 근육에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느낌은 있겠지만, 당연히 느낌은 있어요. 신경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많이 한다거나 자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변실금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왜 나이 먹으면서 아까 말한 그 피시 근육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요실금도 생기잖아요. 내가 재채기만 해도 소변을 보는 그런 지경도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이제 항문까지 변실금까지 와버린다. 그러면은 삶의 질이 참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 좋은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항문이라는 게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자는 좋다, 남자는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몸에 있는 구멍 주변에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신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항문에도 손가락 넣어보세요. 좋은지. 안 좋아요. 아파요. 아프고 항문은 구조 자체가 밖으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변이 나오게끔 생긴 구조라니까요. 억지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물며 남성들이 병원 가서 전립선 검사할 때 항문 들고 의사가 이렇게 뒤에다 넣어서 항문으로 손 넣어서 이렇게 전립선 검사할 때 그거 검사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고 안 좋은지. 그래서 자꾸 그거를 쾌감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좋다 하는 사람은 배려로 좋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또 남성분들 중에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적인 측면에서 파트너가 뭔가를 원하면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상대의 반응, 눈치를 보면서 상대한테 어떤 실망감이나 뭐 아니면 자기에 대한 뭐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안 좋은데 또 좋다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정말 당사자의 진짜 마음은 저도 모르죠. 질방기와 오르가즘이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전에 만난 분이 느끼면 질방기가 났거든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 오르가즘을 느꼈는지의 지표가 되더라고요. 흥분의 반응이 뭔가 즉각적이어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질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려면 질압이 차야 돼요. 질압이 차서 그 압력이 그 신경으로 전달됐을 때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방귀라는 건 뭐예요? 그게 뭐 뒤로 나오는 방구든 질로 나오는 방귀든 압력이 있다가 팍 한 번에 나올 때 푹 하고 나오는 게 방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의 압력이 꽉 찼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오르가즘을 직전에 가면은 질이 더 많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압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질방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의 압력이 찼는데 앞쪽 입구 쪽에서 질구의 입구 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할 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압력이 꽉 찼을 때 여성이 더 이완을 하면은 오히려 질방귀가 안 나요. 그런데 여성이 막 힘을 꽉 더 주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힘은 주는데 주는 만큼의 힘을 제대로 근육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이제 질방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르가즘이 느껴질 때 질방귀가 나온다?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는 소리예요. 여자가 갈 것 같다는 말이 오르가즘인가요? 아니면 스커트인가요? 스커트가 뭐예요? 쇼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정말 몸에서 그런 반응이 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말로 뭐 막 그 허리를 꺾고 막 땀이 나고 뭐 입으로 뭐 좋아요 막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질에서 다 느껴져요. 남자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왜? 오르가즘이라는 게 뭐예요? 질이 1초에 몇 번씩 7, 8번씩 막 수축을 하고 떨리고 이완하고 하는 게 오르가즘이잖아요. 질의 수축과 이완이 오는 게 오르가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페니스도 당연히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질로는 거짓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좀 더 민감하게 페니스의 감각을 키워서 정말 여성이 느끼는지 본인이 페니스를 통해서 느끼시면 돼요. 그런 여자들 안 좋으면 형식적으로 좋은 척 한다든요. 뭐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가짜로 거짓으로 오르가즘을 표현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옛날 영화 있었잖아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처럼 여자가 막 작정하고 오르가즘 느끼는 척 해버리면 남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 그리고 여성들의 한 80%는 거짓으로 오르가즘을 표현한 적이 있고, 남성도 한 50% 정도는 거짓으로 오르가즘을 표현한대요. 왜냐면 이제 나랑 하는 그 파트너에 대한 배려심도, 배려의 차원도 있고, 또 그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 오르가즘을 느껴서 오르가즘 표현하는 여성보다는 아마 느낀 척 하는 여성이 사실상 더 많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는 잘한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문제 없다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 키키님 주변에는 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 나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주 회식 때 동료분 고민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40대 중후반 여성이신데 성욕이 터졌대요. 문제는 20대, 40대는 그렇게 남편을 거부했는데 육아 살림하느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남편이 작동이 안 된대요. 남편은 저녁엔 안 되고 아침엔 그나마 되는데 그것도 하다가 풀린다고 하네요. 옛날에 왜 그렇게 피했나 후회된다던데 세상엔 별일 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욕의 주기, 성욕의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런 문제가 생기면 안 맞는구나, 괴롭구나, 라고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맞고 괴로우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둘만이 못하니까, 둘만은 안 되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 찾아야 되는 거고,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찾고자 하고 뭐 정말 원하기만 하면 요새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막 안타까워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나름 상담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남편분의 감정을 대입해 보니까 20대, 40대 그렇게 대시하고 거부당했는데 역으로 다가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성에 대한 거부는 단순히 그냥 잠자리의 거부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은 아마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거고, 미움도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나 미움은 내가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와이프가 어디 가서 뭐 딴짓 하느라고 나를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그런 상처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또 몸의 어떤 감각을 깨움을 통해서 다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응어리 졌다고 안 풀리고 막 꽁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살다 보면 많이 바뀌잖아요. 서로 미운 점, 고운 점, 볼 것, 못 볼 것, 못 볼 걸 보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렇게 뭐 육아에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막 또 돈 버는 거에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정말 정작 내가 이제 좀 막 성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여건이 안 되거나 파트너가 안 도와주는 경우도 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이거 정말 문제다, 고민이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 전화 상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줌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줌 교육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기회나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만족과 또 부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고 가장 근원적인 관계의 칙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불안해만 하시고 막연히 불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여자는 5년간 안 하다 바람 펴서 느끼면 성욕이 폭발하나요? 그전에는 성욕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건요, 욕구라는 건요, 어쩐 때 생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욕구라는 거? 욕구라는 거는요, 저절로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맛을 알면 생기기도 해요.
맛을 알면, 그러니까 재미를 알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전혀 관심 없던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그림을 어떻게 우연히 배워서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예전보다 많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성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서는 성이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했어.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별로 하고자 하는 욕구도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성이 너무 막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줘. 그럼 어때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연히 욕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사랑스러운 섹스는 오직 인간만이 간직할 수 있는 신의 창조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성에 대한 가치관은 참 이렇게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정말 어떤 좀 높은 가치를 두고 그 높은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대하고 그냥 쾌락으로만, 율락으로만 또 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본인도 귀한 대접을 받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헤프게 여기고 저속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본인도 아마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내가 선택한 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얻는 그 귀함 때문에 본인한테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도 당연히 높을 거고, 성을 너무 흔하게 천박하게 막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더 생기고 본인 몸도 피폐해지고 정서도 더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만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젤리나님, 제가 20대인데 관계를 많이 하면 안 좋은 건가요? 관계를 많이 해서 안 좋을 건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고정적인 한 명의 파트너랑 하시는 게 더 좋고 바람직하고요. 그 횟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도리도리 이하님, 욕구 맛을 알면 여자는 바람을 피고 욕구를 찾나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에 대한 그런 쾌감을 느끼고 오르가즘 느끼고 맛을 알면 바람 피우냐?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 밖으로 돌리면 요광하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 저렇게 욕구를 알면 바람 핀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으신데 그 욕구를 느끼고 욕구를 아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과 바람을 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별개예요. 그러니까 바람 필 사람은 그냥 바람 펴요. 욕구에 상관없이 그게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바람 필 사람은 핀다니까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뭐 사랑이 고프든 뭐 몸이 고프든 뭐 누군가의 관심이 고프든 어떤 간에 바람 필 사람은 어떤 이유도 갖고도 바람을 펴요. 하지만 성 욕구가 있다고 해서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별개예요, 별개. 이효주님, 매번 할 때마다 오르가즘 느끼는 부부가 몇 %나 되나요? 10회 정도 했을 때 3번 정도 오르가즘 느끼면 괜찮은 정도인가요? 우리가 성에 대한 뭐 궁극적인 목표가 오르가즘인 건 맞아요. 그죠? 뭐 오르가즘 없이 뭐 섹스하면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부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관계의 확인, 애정의 표현, 뭐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오르가즘 느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10번 했는데 3번 정도 느낀다. 뭐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그 오르가즘이라는 게 반드시 삽입 섹스를 통해서 뭐 어떤 뭐 현란한 기술을 써서 막 합이 맞아서 그렇게만 느끼는 게 오르가즘은 아니고 머리에서 뇌에서 오는 오르가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아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의 관심을 표현해주고
그런 거에서 오는 오르가즘도 오르가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같이 목욕을 하고 뭐 등 쓰다듬어 주고 뭐 발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뭐 성기 마사지를 해주고 그런 모든 행위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쾌감 그 비중이 더 큰 거지. 정말로 막 완벽하게 막 둘이 막 여기에서 오는 막 이게 터지는 그런 오르가즘만이 목표도 아니고 그게 또 전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쑥스러운 질문입니다. 남편 귀도 에못이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죠? 또 고환을 빨면 아프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민감한 부분인가요? 에모할 때 아프다고 하는 거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입으로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치아예요, 치아. 치아가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아가 닿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세게 했거나, 그래서 정말로 부드럽게 제일 부드러운 게 입술과 혀잖아요. 그 부드러운 입술과 혀로 왜 세게 해요?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 걸 하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느리게 할수록 더 쾌감은 쌓여요. 더 좋아져요. 그거는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고환은 조금만 눌러도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영상 중에 제 영상 중에 그거 있잖아요. 40대 중년 이후에 남성의 고환 관리 해갖고 제가 막 고환 마사지 하는 근데 그 고환 마사지 할 때 저기 제가 그 풍선 놓고서 이렇게 시범을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남성분들이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저렇게 만지면 터진다, 저렇게 만지면 아파도 죽는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끄럽고 풍선이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동작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압이 들어간 거지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정말 정말 꽃잎 다루듯이 정말 소중하게 부드럽게 약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천천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분이 더 좋은데 이상한 걸까요? 저는 30대 초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원숙함에 더 끌린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막 젊고 푸릇푸릇하고 막 어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성향인 것처럼 어떤 원숙미라든지 노련미라든지 뭐 그런 거에 끌리는 것도 취향인 거기 때문에 이상한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서로가 만족하니 관계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지면 만족할 것입니다. 저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완이라는 거 우리가 뭐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을 때 좋다 하고 몸을 이완을 하고 마사지 받을 때 힘 쫙 빼고 누워 있어서 누가 막 마사지 해주면 시원하고 편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완을 했을 때 감각이 더 깨어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관계를 하다 보면 특히 뭐 처음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서로 막 긴장하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 사이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부부에서는 어떤 뭐 처음에 느꼈던 그런 뭐 호기심, 열정 이런 건 덜할지 모르지만 서로의 몸을 이완할 수 있는 그 편안한 감각을 주기에는 더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오래된 부부일수록 제대로 방법만 알아 나간다고 하면 서로의 몸을 쉽게 이완시켜서 감각을 더 확장시키고 그래서 더 느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막 새로운 파트너, 처음 만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성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 지금도 뭐 애인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매력을 좀 키워야 뭐 이성하고 뭐 하물며 파트너 있으신 분들도 부인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좀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세라피랜드 몰에 있는 제품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요 3종 세트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정말로 여성보다 좋은 게 뭐냐면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리하면 정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여자들처럼 뭐 매번 막 얼굴에 화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지역. 그래서 정말 조금만 관리해도 티가 확 나는 게 남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의 첫 번째가 저는 잘 씻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씻는 거. 비누 하나로 그냥 막 대강 닦는 거 말고 뭐 요새는 뭐 샴푸 따로 쓰고 뭐 클렌징 폼 따로 쓰고 뭐 바디워시 따로 쓰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씻는 거. 그래서 잘 씻는다는 게 뭐예요? 몸에 있는 각질을 빼내고, 각질 떨어뜨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몸에서 나는 안 좋은 체취 없애는 게 우리가 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게 바로 이 올인원이에요. 이 제품. 이렇게 튜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똑딱 따갖고 그냥 싸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로 샴푸도 되고, 얼굴 클렌징도 되고, 몸도 닦을 수 있는 바디워시도 되고, 요거 하나로 다 돼요. 하나로 다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또 얘가 각질은 제거하되 몸에 그 수분은 또 남겨주거든요. 촉촉하게.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세안이 되고, 몸에 클렌징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났을 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 뿌리는 거. 요거 토너, 스킨이잖아요. 스킨. 그래서 스킨을 손에다 이렇게 덜어서 쓰게 되면은 손바닥에 다 먹고 얼굴에 별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칙칙칙 뿌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몸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분 공급도 되고, 그리고 얘가 향기가 너무 좋다고 그랬죠. 제가 여성들한테 이거 뿌려주고 향기 싫다고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향기가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남자가 내 옆에 왔는데 냄새만 어떤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정말 채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 특히나 여성은 시각보다는 후각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채취 관리를 안 하는 남성은 그만큼 여성들한테 매력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앉았는데, 뭐, 운전할 때 옆에 앉았거나, 뭐, 밥 먹으러 가서 옆에 앉았는데, 딱 냄새가 막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막 이러면은 딱 거기서부터 이미 그냥 마음은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는 거야. 근데 뭐 외모나 뭐 이런 게 사실 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 내 매력에 저기 안 들어왔던 남자인데 딱 옆에 앉았는데 뭔가 몸에서 나는 그 은은한 어떤 체취나 이런 것 때문에 급 남자한테 뭐 호감이 가거나, 관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에 얼굴에 대한 뭐 보습 관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채취. 그래서 이렇게 잘 닦고 수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관리. 이게 이제 로션인데 얘가 로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로션, 에센스, 크림을 하나로 또 얘도 묶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것저것 바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씻고 잘 뿌려주고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어떻다? 남성은 피부 관리 끝, 매력 관리 끝. 감사합니다. 네. 남성분들한테는 물론 여성들도 패티시가 있긴 하지만 남성분들한테 오히려 참 다양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구두, 뭐 스타킹, 뭐 속옷, 뭐 여러 가지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발에 코 박고 싶은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연애할 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런 거를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사실 물론 이제 뭐 일회성 만남이거나 뭐 깊은 관계 아닐 때는 굳이 뭐 말하진 못하겠지만, 정말 어떤 감정을 주고받고 좀 이렇게 연인으로 가는 관계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성향, 취향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 그거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타킹 이야기가 나오니 생각나는 건데요. 와이프랑 우연히 발로 해주는 걸 같이 봤는데 와이프가 맛이 들려서 본 게임은 안 하고 발로 해주면서 자기 표정 보는 맛에 꽂혀서 미치겠다고 한 선배 생각나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일이 다르게 커졌다고 고민하는데 웃겨주지 않았습니다. 아, 풋잡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부나,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들한테 항상 권유해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시도예요. 다양한 시도. 환경을 바꾸는 거, 뭐 체위를 바꾸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안 해본 거를 새롭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어떤 성향인지, 뭐에 꽂히는지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48세인데 갑자기 부부 관계 시 질의 감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런 질문도 답을 주실 수 있나요? 48세시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51세가 폐경이에요. 완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 5년, 후 5년 해서 그 10년
기간을 폐경 이행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호르몬이 이제 생리도 이제 했다 안 했다 양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막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폐경을 진행하는 이행기에 접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팍팍팍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하면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100이라고 그러면 폐경을 하면 90%가 날아가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이제 드러나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의 질이에요. 생식기잖아요. 생식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일단은 질벽이 얇아지고 위축되고 메마르고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폐경으로 가는 폐경 이행기에 들어선 몸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감각이 없어졌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은 오히려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통증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얘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부부간의 성에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워요. 그게 연애할 때도 어렵고 결혼 초에도 더더욱 신혼 때도 어렵고 늘 어려워요. 성에 대한 얘기는. 왜? 굉장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막 뜨악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아까 뭐 내가 뭐 스타킹 패티시가 있다. 막 발에다 막 얼굴 부비고 싶다. 막 이런 거 쉽게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린 첫 번째 뭐래요? 그런 표현을 하면 변태 아니야? 막 이렇게 딱 단정 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변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왜? 우리가 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알지 못해요. 나조차도 아는 단어가 별로 없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상대방한테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해나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오래 살고 나이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남녀 간의 대화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부부나 커플 상담 코칭할 때는 바로 어떤 성에 대한 뭐 기술, 테크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풀어요. 성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벽, 오해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풀고 해소하고 마음의 문을 먼저 좀 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는 실행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그 성에 대한 말꼬를 트는 거, 물고 말의 문을 트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발테피시 성향의 남자 보신 적 있나요? 저희 그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떤 패티시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런 어떤 패티시가 있다는 거를 말 그대로 가장 내 가까운 내 연인, 내 부인한테조차, 내 파트너한테조차 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답함, 고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많이 문의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패티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거를 뭐 완전히 못하게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향을 어떻게 하면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내가 느끼는 성의 그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 해소시킬 수 있는지 어떤 거랑 병행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정도의 차이나 뭐 저기는 있지만 다 누구나 조금씩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본인이 꽂히는 게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여자 가슴 보고 뭐 좋아하는 거, 여자 엉덩이 보고 좋아하는 거 그것도 패티시잖아요. 어떤 몸에 대한 거, 어떤 물건에 대한 거. 그래서 뭐는 괜찮고 뭐는 안 괜찮고 이런 건 없다니까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한테 억지로 강요하면 그거는 범죄고 문제가 되는 거죠. 폭력이 되는 거고.
하지만 억지로 막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티시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즐기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신비로워요, 진짜. 그러니까 성을 제가 지금 오늘 올해 10년째잖아요. 성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하고 교육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요. 진짜 경계도 없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음악도 발라드, 댄스, 락, 메탈, 재즈 성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카테고리에 다 있는 듯해요. 비단 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기호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이라는 것만 유독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한계를 긋고 보는 걸 뿐이지 정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한정적인 지식을 갖고 모든 사람한테 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작은 경험으로 또 모든 경우 수에 대입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잘 교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족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상담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거지 모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모두에 내가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내 파트너에게 맞는 그런 걸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쓰다 보니 성만 넣고 느끼고 끝 이런 단순한 인식만 있네요. 얼마나 다양한데. 맞아요. 우리가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나도 그 다양성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느껴야죠. 내가 경험해 봐야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성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은 사람하고 하는 게 다양성인 줄 알아요. 그거는 다양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만 바뀔 뿐이지 내가 하는 건 똑같아. 내가 하는 게 A 찍고 B 찍고 C 마무리하는 게 그 패턴이라고 하면은 파트너만 바뀔 뿐이지 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수준이 그냥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다양성이 아니라 질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교감 그리고 그 교감을 통한 어떤 느낌의 확장, 감각의 성장 이거를 통해서 나의 몸의 감각이 성장하면서 나의 만족감도 커지면서 거기서 오는 삶의 행복감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양성 얘기하면 맨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이 만나는 게 다양성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난잡한 거예요. 윤강호님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 물론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를 하더라도 내 실력이 내 공을 어떤 사람이 잘 받아줘. 그러면은 더 오래 릴레이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거고 상대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럼 서로 이제 공 주스러 다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트너와 함께 하는 거는 당연히 상대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다양성에서 여러 사람 만나는 게 그냥 물러날 뿐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상대성에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감정을 나누면서 교감하면서 함께 더 서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집중해서 해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말초적이고 순간적이고 잠깐의 호기심에 의해서 그냥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삽입전 노하우를 익혀 남자분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노하우를 모르고 대충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배설에 목적을 둬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되면 재미없는 사랑이 되는 거.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죠. 성은 50대 50이다. 뭐 남자 역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리드해서 남자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그냥 몸만 있으면 되고 받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50대 50이에요. 남성은 여성의 만족을 위해서, 여성은 남성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의 감각을 깨워주고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 감각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성기 쪽에만 몰려 있는 경우도 많고, 뭐 가슴, 성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남성의 성감을 개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격적으로 몰빵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몰빵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낌이 단절되고 느낌이 줄어들면은 마치 모든 성 능력이 저하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막 엄청나게 괴로워하시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의 감각은 정말 전부 몸 전체에 퍼져 있고 그 전체에 퍼져 있는 거를 넓게 펼쳐서 느꼈을 때 진정으로 그 감각이 좁혀 오면서 성기관으로 몰리면서 쾌감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잘 해주고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잘 해주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관계를 한다 그러면은 둘 다가 같이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파트너의 관계가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나한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나랑 같이 이 모든 걸 함께 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A, B, C 하고 딱 끝내버리는 그런 관계는 너 아니어도 돼. 너 실증나? 됐어. 딴 사람하고 해도 돼. 이렇게 금방 교체가 되는 거예요. 선수 교체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렇죠. 정말요. 인간의 몸의 감각 안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쾌감 있잖아요. 좋아, 즐거워, 행복해 라는 느끼는 그런 쾌감, 뇌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쾌감, 만족감, 충족감 중에 가장 극치가 바로 오르가즘이고 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근처를 못 가보니 이걸 극치를 못 찾아보니까 그거 대신에 막 다른 거에 팔리는 거지 이거에 대한 만족감을 딱 느끼면은 사실 다른 거에서 그렇게 막 어떤 게 중독되거나 막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나의 감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오락과 쾌감과 만족감이 있는데 그거는 못 건드리고 그거는 등한시하고 외부에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하니 그게 진정한 만족도 아니거니와 공허감만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계속 좋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고 그 감정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서 그게 계속 샘솟아야 되거든요. 샘솟아야 되는데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계속 샘솟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는 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사를 주시네. 남자는 배설이 아니라 나로 인해 가식 없이 흐느끼고 자지러지고 울고 침대를 다 적시는 걸 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해요. 지나가다 잠시 주저앉았네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하니까 다음엔 좀 더 일찍 들어와서 앉아 계셔 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도 나로 인해서 여성이 저렇게 자지러지고 행복해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듯이 여성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성도 나로 인해서 내 남자가 한 마리의 늑대처럼 그 쾌감에 막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걸 봤을 때 여자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섹스 테라피라는 직업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설마 뭐 제 어렸을 때 꿈이 섹스 테라피스트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고 정말 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자신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도 없었었고 막 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테라피스트에 입문한 계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이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 그게 전국 어디가 됐든 막 가서 배우고 배워서 막 내 걸로 만들고 왜냐면 강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한테 채워야 그거를 이렇게 저기 베풀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는 다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누가 남편하고 그거 해. 안 한 지 오래됐지. 뭐 오르가즘이 뭔데? 그런 거 느껴본 적도 없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모르고 못 느끼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마치 그렇게 성을 모르고 못 느끼는 걸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쉽게 남들한테 공개 못 하잖아요. 나 뭐 몰라. 뭐 이런 거 쉽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안 해. 이런 것도 잘 얘기 안 하고. 근데 유독 성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나 섹스 안 해. 그런 거 왜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 왜 기피하고 안 하게 됐을까? 그 즐거움을 왜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몰라서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니까 뭐 그 싫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막 외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시작할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했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모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운명처럼 저한테 섹스 테라피라는 게 제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제가 섹스 테라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제 사부님이 계세요. 섹스 테라피스트 이제 최세혁 소장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을 다 만나봤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 또 그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 뭐 박사, 교수, 뭐 성 전문가, 그런 분들 다 만나러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들이 제가 느꼈던 어떤 궁금증이나 제가 원하는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론으로만, 뭐 지식으로만 성을 배우고 싶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사람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런 걸 원했는데 다 이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본인들은 성생활도 안 하고 해본 적도 없고 오르가즘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그 소위 성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섹스 테라피로 활동하시는 저희 그 사부님이신 그 최세혁 소장님을 만나고 그분의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분은 찐이다. 정말 본인이 저런 걸 다 하시는구나. 본인이 저 느낌을 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부님한테 제자 시켜주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는 교육 못하겠다. 이거 한다고 돈 안 된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겠다고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쫄랐죠. 3개월을. 저는 제가 따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돈 안 벌어도 됩니다. 그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3개월을 쫄라서 시작하게 됐죠. 지금도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딴 거 왜 하냐? 누가 성을 배우냐? 이러면서 그리고 굳이 네가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다 반대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는 뭔가 뭐에 씌었는지 왠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중간에 물론 몇 번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서 이제 올해 딱 10년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쩌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지 걱정 부분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여자가 하기에는 우리나라 인식상 또 배경상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조차 좀 만류하셨던 부분도 있겠죠. 일단 사이즈가 6cm 대면은 좀 사실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도구의 힘을 쓰셔야 돼요. 뭐 인간이 어차피 도구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사이즈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도구의 힘을 좀 쓰셔야 되고, 근데 또 아예 또 도구만 쓰면 남성분 자체도 또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도구와 본인 거를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하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어떤 사이즈나 어떤 합의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두 분 다 남녀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상담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말로 뭐 한다고 해서 사실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강직도 중요해요. 강직도 중요하고 발기 유지력도 중요하고, 근데 또 8cm 이하, 그러니까 cm도 무시는 못해요. 왜냐면 질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팟을 자극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깊이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나 둘레나 완전히 100%뭐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전파해서 젊은 이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처음이 중요한데, 이래서 우리는, 아우, 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걸 알려고 했나? 젊을 때는 그 혈기, 호르몬, 그게 다 하잖아요. 뭐 스치기만 해도 뭐, 좋은데,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필요로 하고 배워야 한다고 느끼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뭐 배워라, 뭐 필요하다 해봤자 뭐 공부하라고 맨날 얘기해도 뭐 공부해서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안 하잖아요. 커플이 아닌 솔로에게, 싱글에게 성을 통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추천드려요. 솔로가 성을 통한 행복감을 주는 방법은 자기 위로밖에 없죠. 자기 위로밖에 없는데, 그 자기 위로도 좀 더 그 성기 위주로만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영상에도 있지만 자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애무.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예뻐해주고 연구하고 만져주고 하는 거. 그런 자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잘 연구하고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 여성들 중에 자기 성기를 온전히 들여다본 여성이 거의 없고, 남자 중에서도 남자는 물론 성기가 외부로 드러나 있으니까 뭐 보기 싫어도 소변을 볼 때든 뭐 늘 항상 보니까 볼 수밖에 없지만 온전하게 자기 몸을 그렇게 다 만져보고 감각을 깨우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애부터, 자기 애무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제대로 터치해서 만져주고 마사지 하듯이 몸의 감각을 깨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성을 통한 즐거움이라 생각해요. 무조건 자유에서 사정하고 오르가즘 느끼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잠자리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여자의 음부가 부풀게 하는 감을 가르치면 잠자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날밤도 샐 수도 있어요. 남자가 부풀리듯 여자도 부풀어요. 맞아요. 유튜브 영상 맨 위에 틱톡도 마찬가지구나. 틱톡도 고정되어 있는 영상, 유튜브에도 맨 위에 있는 그 영상이 그거잖아요. 부딱뜨. 여성의 성기를 부풀리고 딱딱하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라. 부딱뜨. 남자가 성적 욕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도 많고, 그러니까 욕구가 많다는 게 결국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니즈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들이 성적 욕구가 남자보다 적다기보다는 여자는 성적인 거를 공짜로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성을. 뭐 손과 입과 혀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탁도 당연히 잘 되죠. 다만 어떻게? 부드럽게.
쾌감은 느릴수록 부드러울수록 쌓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감질나게 애태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자는 스스로 증폭시켜요. 강하고 세게 할수록 여성은 움츠리고 긴장하고 도망가요. 남자가 한 발짝 뒤에서 여성의 느낌을 쫓아가 주면 여성은 스스로 확장시키고 부풀려서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공간을 주시면 돼요. 성을 밝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을 밝히는 게 정말로 성을 좋아하는 것과 성을 밝히는 게 같은 걸까요? 정말 성을 좋아하면 무조건 성을 밝힐까요? 우리가 밝힌다는 표현을 쓸 때는 뭐예요? 이거는 밝힌다는 표현을 쓸 때는 약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란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좋아하는 것과 성을 밝히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좋아해도 정말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성을 성장시키면서 하는 거를, 그리고 유대감 속에서 관계와 신뢰 속에서 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 성을 좋아하고 표현하는 걸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발산하고 싶고 사랑을 구걸하고 사랑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성을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을 좋아하는 것과 성을 밝히는 거는 별개라는 거.